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 이 레포트는 2015년도에 나온 레포트고요. 이 레포트의 내용은 경기 사이클에 따른 그러니까 상승 국면이다 아니면 하락 국면이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주를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나 투자 스타일을 제시하는 그런 레포트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건데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왔길래 과연 어떤 레포트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좀 읽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었고요. 일단 제가 이걸 읽게 된 계기는 KB증권뿐만 아니라 여러 증권사들에서 지금은 성장주가 좋다라고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뭐 투자론이나 제가 이런 데서 이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아니면 배웠는데도 제가 기억을 못할 수는 있는데 늘 좀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가 성장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도 성장주가 좋은 거 아닌가? 계속 이런 게 애매하고 그냥 레포트 읽고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찾게 됐는데 이 리포트를 발견하게 돼서 조금 이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이제 모두가 성장을 하니까 이제 가치주가 희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아웃퍼폼 이제 퍼포먼스가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모두 다 이제 약간 이제 움츠려드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희소할 것이니까 이럴 때는 성장이 희소한 성장주가 더 아웃퍼폼한다라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지금은 경기 상승 국면인가 하강 국면인가 이렇게만 판단해가지고 하면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구간들이 입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봤는데 그래 보면은 일단은 이 가치주를 성장주다 이렇게 하는 거 전에 이제 업종을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에서 이제 가치 편향 업종인가 아니면 균형 업종인가 아니면 성장 편향 업종인가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도 가치주 성장주, 가치주 성장주, 가치주 성장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정교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치 편향 업종인 것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 편향 업종이 됐다가 성장 편향 업종인 것들이 가치 편향 업종이 됐다가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주가에 가치 편향 업종이 더 많다, 뭐 성장 편향 업종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해서 여기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봐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내에서 업종의 편중, 이런 가치주의 편중 이렇게 해서 업종을 더 세분하게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어느 쪽이 더 편향되어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막 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도 이게 가치 편향 업종인지 아니면 성장 편향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한 거를 보여주고 계시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성장주, 가치주 해가지고 어떤 게 우세했는지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략 단순하게 봤던 우리가 이제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아웃퍼폼 한다고 했죠.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반대적으로 오히려 성장주가 더 좋다. 이렇게 아웃퍼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경기 선행 사이클 해가지고 이제 기준선을 상회한다는 것은 경기 회복 국면, 경기가 좋은 국면이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보면은 성장주로 편향이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보면 경기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도 지금 성장주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치주가 굉장히 희소하겠죠.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럼 가치주가 굉장히 희소하는 거니까 가치주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번은
가치 편향에 있는 업종이 좋을 것이다. 가치 편향의 업종에 있는 가치주, 성장주 다 좋을 거고, 그 다음에 균형 쪽에서는 그래도 성장이 올라타고 있는 균형 업종 중에서는 성장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 반대 상황이 이 상황인 건데, 이제 경기 자체가 꺾였어. 경기 침체야. 그런데 모두들 또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제 가치 편향 현상이 있는 거예요. 가치 편향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을 추구하는 애들이 굉장히 희소하겠죠. 그러니까 뒤 보면은 성장 편향에 있는 애들은 다 좋아. 이렇게 해서 성장 편향 업종에 가치주, 성장주 다 좋다.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균형 업종에서는 가치주 추세에 올라타고 있는 균형 업종의 가치주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상황은 A와 D는 거의 끝과 끝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근데 이제 모호한 상황이 여기랑 여기에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B는 어떤 상황이냐.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성장주로 편향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은, 시장에 지금 성장주로 편향된 업종이 되게 많은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경기가 꺾였는데 이런 거는 좀 발생하기가 조금 희박한데, 그래도 이거는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럴 때는 어떤 때였냐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진짜 한 번 올까 말까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아주 저는 블랙스완 같은 상황. 이럴 때는 이제 경기는 꺾였는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또 성장주로 편향이 되어 있어. 이런 이상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이상한 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성장주 편향으로 전환이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희소한 거는 가치주 편향의 가치주 편향의 가치주가 희소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전부 성장주 편향이니까 희소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장에 조금 올라타고 있는 균형 업종의 성장주가 그나마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조금 논외로 보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런 건 조금 제끼고 보자. 그 다음에 C는 어떤 상황인가? 이제 경기를 조금 회복은 되는 것 같아. 근데 아직도 가치 편향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환을 못하고 있는 주저주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보이는데 망설이는 거죠. 성장주 쪽으로 확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가치 편향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망설이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시장이 일단은 가치 편향이니까 반대로 움직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희소성 있는, 반대로 움직여서 성장 편향 업종의 가치주와 성장주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게 뭘 보면은 되냐. 이게 이제 A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성장주 비중 증가는 매출 성장률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A 시나리오로 갔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회복됐는지를 확인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뒤쪽에 더 읽어보면은 이 A 시나리오로 갈 거다. 지금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 회복이 보인다. 그리고 B 시나리오는 되게 희박하다고 했죠. 이게 보면은 경기가 불황이면서 성장주 비중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성장주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이 시기에는 주가 급변이나 전통적인 가치주 편향, 주로 방어 업종에 해당되는 통신 등 업종에서 일시적인 성장주 편향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B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와 함께 주가 급락으로 펀더멘털리가 어긋나는 스타일 급변이 발생돼야 가능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거는 B 시나리오는 약간 희박한 시나리오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C 시나리오는 기대감은 지속되는데 매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은 있어. 경기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매출 성장이 안 보여. 이렇게 때는 이제 C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시나리오는 앞선 A 시나리오와 달리 선행 사이클의 기준선이 상회하지만 스타일 패러다임은 가치주 비중이 높은 국면에 유지된다. 그래서 C 시나리오는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속되지만 실제로 매출 성장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진행될 국면이다. 이거 보면 아무튼 C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매출 성장 예상치와 실제 매출 성장률의 괴리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돌아봤다. D 시나리오는 경기 위축 국면이 진행되는 거다. 그래서 D 시나리오는 C 시나리오의 경기 기대감까지 소멸되면서 기대도 이제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침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글로벌 양적 완화 및 경기 부양 정책에도 대내외 수요 부진을 씻지 못하면서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그래서 D 시나리오에서는 경쟁적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이 제한되고 유가를 비롯한 가격의 하락세도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B 국면인지 아니면 C 국면인지 D 국면인지 일단은 A 국면은 아닌 거죠. I 국면은 아닌 거고 이 세 개 중에 어떤 국면인지를 진단해야 되는 건데 일단 경기 침체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국면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저는 약간 애매한 C국면이 맞지 않나. 그런데 이제 C국면의 시나리오는 성장 편향 업종의 가치주와 성장주래요. 그러면 이분이 진단한 성장 편향 업종의 가치주와 성장주가 뭔지 이렇게 보면 성장 편향 업종에 있는 요런 것들인데 이거 보면 미디어 교육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 웨어, 호텔 레저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오프닝이랑 약간 관련된 것들은 이제 호텔 레저 이런 거, 화장품, 의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데 뭐 이런 것들에 뭐 엔터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리오프닝 쪽에서는 엔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믹스해가지고 이쪽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지. 놀랐던 거는 가치 편향 업종에 지금 조선, 은행, 보험, 뭐 에너지, 통신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좀 놀랬던 거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반도체가 가치 편향 업종에 편입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영상을 마치고 2015년도에 이게 나온 거라는 레포트라는 거는 또 재차 강조를 하고 이게 2022년 버전으로 나오면 어떨까? 지금 하도 성장주 하니까요. 성장주 하니까 이런 백그라운드로 이분이 두둥 나와가지고 좀 현재의 그 금융 상황을 해설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